2027학년도 재수생 여러분, 화이팅! 하나는 수시와 정시를 병행한 것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다소 애매한 결과를 받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국어 공부를 처음 시작하게 되어서 국어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느라 영어 탐구와 같은 다른 과목에 소홀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수능으로 의대에 가기 위해서는 모든 과목에서 고루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균형 있게 공부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과목을 균형 있게 공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작년 입시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모든 과목을 균형 있게 공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루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 공부를 했는데 그 안에 모든 과목을 적어도 한 번씩은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1시 이전에 자고 7시 이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주말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재수기간 내내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의 모의고사 점수 등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점수와 다른 학생의 점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점수에 따라 극도로 불안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자만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점수를 신경 쓰지 않고 나의 점수와 상황에만 집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과목은 국어입니다. 국어 외 과목은 9월 이후에는 비교적 일정한 점수가 나온 반면 국어는 보는 시험마다 점수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것은 각 시험마다 틀리거나 실수한 부분이 항상 달랐다는 점입니다. 어떨 때는 언어와 매체 부분이 많이 틀려서 한 주 동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했더니 다음 시험에서는 문학에서 많이 틀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명확하지 않다 보니 공부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학습 시간이 늘었는데도 점수가 잘 안 나온 과목은 국어였습니다. 분명히 모든 과목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데도 점수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늘어난 학습 시간도 절대적으로는 부족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과목의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늘어난 학습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국어 학습 시간을 더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수능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가 안 된다고 느끼는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국어를 풀어도 수학을 풀어도 집중이 안 되고 많이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과탐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날에 주로 과탐을 공부했습니다. 또한 수리논술 준비를 병행했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날에는 수리논술 기출문제를 풀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어와 수학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공부했습니다. 하이파원에서 주제 파악을 작성하며 한 주 동안 과목별 공부량을 파악했고 공부 시간이 부족한 과목이나 수능 피지컬에서 점수가 떨어진 과목 위주로 그 다음 주 공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공부의 빈틈을 메울 수 있었습니다. 장점은 수능날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경험해보고 대응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수능 당일 저는 국어를 풀 때 언어와 매체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크게 당황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수능 피지컬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남은 시간을 잘 분배하여 계획을 세울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능날 아침에도 국어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국어를 풀면서 그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간쓸게, 한수 5일장과 같은 국어 일간지를 풀면서 아침에 글을 읽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국어 과목에 약했기 때문에 공부할 때 국어를 후순위로 미루는 경향이 있었는데 일간지를 풀다 보니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국어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국어의 경우 기출문제를 처음 풀 때는 그냥 풀고 일정 시간 이후에 다시 풀게 되면 문제의 모든 선지에 대해 정오 판단을 하고 그 이유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특히 틀린 문제는 지문에서 각 선지가 맞고 틀린 근거가 되는 부분을 밑줄 쳐 놓았습니다. 또한 기출문제를 다시 풀 때 틀렸던 문제는 따로 정리해 놓고 일주일 정도 후에 다시 풀어보았습니다. 수학의 경우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며 풀이법을 익혔고 느낌으로 넘어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해설을 읽으면서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에게 전략단위 선생님은 페이스메이커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동기부여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과탐 점수가 안 나오던 초반에 OMR을 주시며 매일매일 과탐 푸는 습관을 들이라고 조언해 주셨고, 수학의 경우 그룹 스터디에 들어가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덕분에 이번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두 분을 꼽자면 저는 수학 노태훈 선생님과 영어 오채훈 선생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재수 공부를 하다 보면 지루하고 지칠 때가 많은데 두 선생님 모두 굉장히 높은 텐션으로 몰입감 높은 강의를 해주셔서 지루하지 않고 집중이 잘 되었습니다. 특히 오채훈 선생님께서는 수능 영어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새롭게 알려주신 부분이 많아 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재수는 굉장히 긴 시간의 싸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재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지쳐서 공부를 놓는 시기가 생기면 나중에 다시 공부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특정한 날에 무리해서 공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요일 하루 정도는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서 1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지는 수능 공부 생활을 끊김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7학년도 재수생 여러분, 화이팅!